네. 마지막 기출문제 정책형의 문제에 대해서 몇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공권력이 약한 이유, 공권력 강화 방안. 네. 사실 경찰권, 공권력의 가장 대표적인 게 경찰권이죠. 국민에게 가장 최일선에 있고, 또 집회라든가, 뭐, 각종 집회 현장도 마찬가지고, 또 범죄 현장, 내지는 어떤 크고 작은 소란, 소동, 이런 문제에서 공권력이 늘 발동하는데, 공권력의 최일선에는 경찰력이 있습니다. 공권력이 약한 이유, 공권력이란 무엇인가? 뭐예요? 권력의 한 형태를 공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을 의미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 그렇죠. 서구에 비해서. 두 번째, 과잉 진압에 대한 우려, 공무원의 수동적인 태도 등. 세 번째,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 피의자 인권 보호 인식 확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권력이 점점 약화되는 추세입니다. 공권력이 권위주의 시대에는 공권력이 강한 건 맞습니다. 권위주의 시대. 그런데 지금은 어떤 민주화 시대에 들어서서 공권력이 좀 약해지는 건데, 문제는 공권력이 약하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명확할 경우에는 공권력을 분명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 방안, 첫 번째. 형사 정책적 측면에서는 어떤 처벌 규정 강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두 번째, 법 집행 측면,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책임 면제, 공권력을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잉된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하면 경찰관의 책임 면제를 하는 그 규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이것은 딱 맞는 건 아닌데, 공권력에 불응할 경우에는 배상명령 제도, 소액사건 제도 같은 걸 통해서 공권력에 불응한 경우에 내지는 어떤 손해배상도 물리는 이런 규정도 필요하다. 공권력 불응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됐습니다. 3번 볼까요? 사실 이 문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경미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사실은 경미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보다는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한 감경,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이나 여러 가지, 또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 내지는 형사 미성년자라든가 미성년자, 14세 미만자에 대해서 우리 형법은 형의 감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지만 최근에 청소년 범죄는 훨씬 더 흉폭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형을 감경할 것인가,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더 이슈화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여기서는 청소년에 대한 경미범죄에 대한 감경에 대해서는 감경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이런 경우에 경미범죄에 대해서는요, 사회적 미성숙, 발달, 보호 필요성에서, 왜 그러냐면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갱생의 여지, 어떤 교화, 형사정책, 여러분들 교정학이라고 하죠. 형사정책 분야에서는 교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소년은 아직 여러 가지 본인의 인격 형성의 과정이기 때문에 중대한 형벌을 통해서 한 인생을
동등하게 파멸시키는 것보다는 인격 형성을 위해서 어떤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소년범에 대해서는 소년교도소가 별도로 있죠. 소년교도소가 별도로 있고, 또 소년범에 대해서는 부정기형, 단기와 장기를 같이, 단기, 장기를 같이 선고하는 어떤 부정기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도 교화가 잘 됐을 경우에는 최단기형을 어떤 조기에 집행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울러 가석방도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소년범에 대해서는. 그래서 교화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진심 어린 사과, 부모님의 집중 어린 관심 이런 것을 통해서 바른 정신과 생각을 가지도록 우리 성인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이건 맞는 겁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 라고 하는 건 맞는 건데, 문제는 청소년의 범죄에 청소년 흉악범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학폭에 대해서 엄청나게 잔혹하게 친구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 감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나눠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번 볼까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리창이 조금 깨졌으면은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사소한 범죄, 무질서한 범죄로 시작됐다가 하나 깨진 다음엔 어떻게 돼요? 더 큰 범죄로 발전한다는 얘기죠? 큰 범죄로. 아마 미국 같은 데서 보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상점을 약탈할 때 조금만 약탈하다가 누군가 약탈의 시도가 됐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상점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쓸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무질서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 처벌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즉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라고 하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속담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14번. 이것도 참고적으로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정년을 연장할 것인가, 경찰 정년을.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입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의 정년 연장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반대해야죠. 왜 반대해요? 밑에 볼까요?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고, 또 하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연금 납입액이 여러분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하고 딱 연결되진 않겠네요. 연금하고 여러분들하고는요. 정년 연장에 대해서, 그래서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은 조직이 어떻게 돼요? 노쇠화되는 거죠. 노쇠화되고 신규 고용 창출도 안 되고, 또 하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경찰 조직의 특성상 고령자가 하기에는 부적합해요. 특히 일선 지구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이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 뭐예요? 인구 고령화죠. 고령화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중장년층의 특성은 업무 역량은 높을 수 있습니다. 숙련도는 높죠. 충성도도 높고 리더십도 있고 어떤 업무 숙련도는 높을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는 노년층이 어떻게 돼요? 연금 지급 시기가 늦춰졌기 때문에 5년간의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찬성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정리가 필요합니다. 20번. 다문화 가정 범죄 예방에 대한 의견을 말해봐라. 다문화 가정의 범죄가 더 일반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다문화 가정의 범죄가 범죄의 어떤 피해자로서의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높아요? 언어 장벽, 정보 부족 이런 걸 통해서 금융사기, 학대, 폭력의 각종 범죄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로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첫 번째는 법 감수성, 제고 교육, 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건 제도죠. 두 번째는 어떻게 SOS 지원팀, 원스톱 시스템, 이건 시스템에 대한 문제 지원팀, 시스템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지역조사위원 위촉과 아울러 협력 체계, 지역사회 협력 체계, 협조체, 지자체, 대학 내지는 다문화 지원센터 등등과 함께 협력 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정책에서 처음 시작할 때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조,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훨씬 더 강화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 가정 여성이죠. 27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보복 운전은 예방 대책. 여러분들도 운전하시다 보면은 정말 놀라고 화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놀라는 경우는 많습니다. 또 아울러 그러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렇습니다. 보복 운전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보복 운전의 발생 원인을 해도 좋습니다. 원인. 보복 운전이 발생하는 원인은요. 끼어들기, 차선 변경, 내지는 신호 위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을 놀라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입니다. 그러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개인적 차원에서 운전 매너를 스스로 개인적 차원에서 운전 매너를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또 운전 예절이죠. 예절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차원에서는 보복 운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보복 운전을 하다 보면은 더 큰 사고로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식과 개선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고, 세 번째, 보복 운전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처벌 강화, 이건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을 얘기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사회적 차원에서는 인식, 국가적 차원에서는 제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35번 볼까요? 이거는 안 해도 될 건데, 시각장애인에게 노란색이란 무엇일까? 노란색이란 눈이자 길이다. 여러분들 점자 앞에 시각장애인들 보면 블록이 있잖아요. 블록이 있습니다. 도로에 블록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블록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눈이나 길입니다. 시각장애인의 90%는 볼 수는 없지만 빛은 감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자 블록은 오돌토돌 튀어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랗게 칠이 칠해져 있다. 그래서 노란색을 볼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란색.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 눈이자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란색 보도블록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떻게 돼요? 시설, 보도블록이라든가 내지는 지하철에서의 계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에 대한 개선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긴 어려울 텐데요. 여하간, 저희가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조와 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 한 5분의 1 정도밖에 못한 것 같아요. 6분의 1, 5분의 1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낮은 비용이니까 이렇게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셔가지고 전체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한번 다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틀에 의해서 구조적인 틀을 가지고 써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